사이트물 같은 이런 낙서 같은 것들 이런 것들이 그래서 이거 다 추상 표현주의라고도 이렇게 이름을 붙였어요. 표현주의인데 추상으로 그린 표현주의다. 그래서 이제 이렇게 막 추상화이지만 안에 있는 자기 내적 감정을 갖다 막 분출해낸 것은 똑같다. 추상 표현주의라고 그래요. 그 다음에 이제 생명 추상이 나타나는 거예요. 오로지 단색으로 이렇게 그려놓은 거예요. 그래서 이래서 이 당시 바넷 뉴먼까지 제일 1등 예술은 회화 예술, 미술에서 2등 예술은 조각, 3등 예술은 공예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래서 바넷 뉴먼이 뭐라 그랬냐면 조각이라는 것은 힘세고 인간성 좋은 노동자 같은 사람들이 무거운 걸 트럭으로 올렸다 내렸다. 조각 가서 너무 공감 안 하는데. 너 그거까지 좋아. 그림 보려고 뒷걸음치다가 부딪히는 게 좋아. 우리 조각까지 빼면 섭섭하죠. 근데 이런 생명 추상화 중에 이제 마크 로스코를 빼놓을 수가 없죠. 그러니까 뭐 형태도 없고 색깔 하나만 딱 있으니까. 근데 이 마크 로스코가 뉴욕에 있는 여기 시그램, 캐나다의 그 시그램 지인 회사가 뉴욕에다가 이제 이 건물을 졌어요. 이 멋진 건물을 이렇게 졌는데 여기 맨 1층에 포 시즌즈라는 고급 레스토랑이 있는데 거기 그림을 그려달라는 부탁을 받아요. 그 당시 돈으로 35만 달러를 이제 해 주겠다. 그래서 이제 그림했는데 도저히 못 그리겠는 거야. 자기는 맨날 이런 그림, 난 내 그림을 보면서 난 사람들이 울기를 바래. 내 그림을 보다가 사람들이 토하기를 바래. 그런데 그 한 학기 대학생 등록금에 해당할 그런 돈을 갖고 한 끼 저녁을 이렇게 호화롭게 먹는 사람들, 그런 부르주아지들을 위해서 그들 취향에 맞는 그림을 그릴 수는 싫어. 이런 생각이 계속 들은 거예요. 돈은 탐나는데 이 그림을 거기다 걸긴 싫은 거야. 그래서 좋아. 니들 밥맛 뚝 떨어지는 그림을 그려주겠어. 그렇게 마음먹어도 이게 타협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은 전화해. 나 그림 못 그리겠습니다. 그러고. 근데 그때 이제 이분은 이런 그림들을 그렸거든요. 그리고 겨우 인정을 받아서 테이트 모던에서 초대전을 하고 그림을 막 설치하는 날 자살해서 죽었어요. 근데 이 레스토랑에 그림을 걸기로 한 요 시그램 빌딩을 만든 건축가가 미스 반데어 로에라는 건축가예요. 이 사람은 독일 사람인데 이 사람도 2차 세계대전 때 미국으로 망명 가서 독일 건축가들이 오늘날 미국 건축을 있다시피 엄청난 그 영향을 주고 제자들을 길러냈거든요. 근데 미스 반데어 로에가 한 유명한 말이 있어요. Less is more. 이게 모던 아트의 성격을 단 한마디로 압축한 말이에요. 적을수록 더 많은 것이다. 그래서 이거 아주 되게 유명해요, 이 말이. 마크 로스코가 죽은 다음에 캐나다 휴스턴에 그 교회당에 로스코 채플이라고 해서 이제 마크 로스코 그림을 그렸는데 마크 로스코가 조건을 달았어요. 조도는 이만큼 하고 내 그림 앞에다 이렇게 벤치를 놓고 몇 미터 떨어져서 벤치를 놔라. 그래서 이 관람객이 앉아서 볼 수 있게끔. 그래서 저기 이제 앉아서 보면서 그림 안으로 쫙 빨려 들어가는 거죠. 아무것도 없는 그냥 색깔만 있는데 저 먼 우주 공간으로 간다거나 또는 이제 내면의 심연으로 간다거나 그런 관객은 그런 경험을 하는 거죠. 그래서 이 마크 로스코의 그림을 숭고함이라고 그래요. 서블라임, 숭고한 것이다. 그래서 이 사람이 말하기를 많은 것을 얘기할 때보다 조금 얘기할 때 더 힘이 있는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하죠. 그때 이 마크 로스코나 바넷 듀모나 이런 사람들을 어마어마하게 칭찬하고 이 잭슨 폴록을 최고의 스타로 만들어내는 비평가가 클레멘트 그린버그라는 사람이에요. 이 사람이 이제 딱 있죠. 그래서 아주머니들 막 두 손 모으고 열심히 설명을 듣고 있어요.
이 당시 전 미국을 호령했던 그 황제 같은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모든 화가들이 다 포트폴리오 들고 그린버그 한번 만나서 자기 작품 보여주고 싶어 줄 섰어 막 그랬어요. 근데 이 그린버그는 이미지에 갖고 있는 그림들은 그림 취급을 안 하는 거예요. 완전 추상. 예. 그 완전 물질성을 드러내는 그런 작업이 정말 최고의 작품이라고 그랬죠. 그래서 그린버기아니즘이라는 말이 생겨날 정도로 이 사람이 쓴 유명한 논문이 있는데 하나는 아방가르드와 키치 그리고 모더니스트 페인팅이라고 해서 모든 비평가들은 막 성경처럼 읽는 그런 책이었어요. 그린버그의 또 사랑받는 그 화가 중에 한 명이 프랭크 스텔라였는데 이 사람이 프랭크 스텔라가 쓴 논문이 What you see is what you see예요. 내 눈, 네가 보는 것이 바로 네가 보는 것이다. 그러니까 지금 보면은 그 형태도 저렇게 쉐이프드 캔버스라 해서 형태가 나는 캔버스에 쭉쭉 줄만 쳐 있잖아요. 저걸 보면서 딴 걸 상상할 필요 없어요. 다른 거 느낄 필요도 없고 그냥 네가 보이는 것이 바로 네가 보이는 거야라는 거죠. 네가 지금 저 갈색이 보여? 황색이 보여? 그러면 그것이 바로 내가 의도하는 것이다라는 거죠.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도널드 조던은 똑같은 거 공장에 맡겨갖고 박스를 만들어갖고 쭉 깔아놓은 거예요. 이것이 공산품이기 때문에 예술품인지 사물인지 구분이 안 돼요. 근데 이것은 사물은 사물인데 그가 모든 미술사를 압축한 어떤 그 논리에 의해서 만들어졌기 때문에 사물은 사물이되 특수한 사물이다 해서 스페시픽 오브젝트라고 명명을 했어요. 그래서 이 작품 보면은 지금 나는 박스, 나도 박스야 그러는 거예요. 나는 현대사회에서 소외된 개인 아니에요. 내러티브가 필요 없는 거 그런 내용이 필요 없는 거예요. 그냥 나를 그냥 박스로만 봐달라 그러는 거죠. 그러니까 그냥 사물이랑 벽지랑 종이 오려낸 거랑 하나도 다를 바가 없는 거죠. 그래서 가장 최소한의 조건인 미술에서의 색채와 형태만 있기 때문에 뭐 프라이머리 스트럭처다, 뭐 리터러리 아트다, 뭐 ABC 아트다 말이 많았는데 미니멀이라는 말이 제일 사람들은 나한테 입에 붙는 말이어서 지금은 미니멀 아트라고 다들 통용되죠. 그래서 솔 루이스라는 사람 또 로버트 모리트라는 사람도 세계 L이라는 이런 그림을 만들었는데 비판을 받아요. 왜냐하면 연극성이라고 이거 똑같은 애를 딱 한쪽에서 봤을 때 똑같이 형태가 아니라 여기서 봤을 때 저기서 봤을 때 다 형태가 다르기 때문에 이것은 시간을 요한다. 이 작품을 다 보려면은 연극을 볼 때 우리가 시간을 요하듯이 이것은 그런 시간성이 개입됐기 때문에 완전한 시각성이 아니고 시간성이 공간성만 있는 게 아니라 시간성이 개입됐다. 그래서 이것은 완벽한 예술이 아니다라고 비판을 받죠. 그래서 그 당시에 유행했던 게 완전한 시각성, 그 순간 딱 보고 직관적으로 알 수 있는 것이 좋은 것이지 그 외의 것들은 다 비미술적인 것이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문학, 그것도 예술이 아니다고 주장했던 미학자들도 많아요. 왜 문학에는 여러 가지 이야기가 있으니까. 근데 미술에서도 이야기가 있으면 그건 촌스러운 거죠. 깔끔하게 색채, 깔끔한 형태로 딱 보여주는 거로 그냥 쌈박하게 끝나는 게 가장 세련된 거라고 생각했던 거죠. 그런데 그런 미니멀리스트 중에서 좀 반대하는 게 생겼는데 그런 기하학적, 이건 다 기하학적인 미술 미니멀이 아니라 물질의 형태를 자연스럽게 드러내자. 그래서 이런 그림들을 조각들을 만들게 돼요. 처음으로 다시 조각에서 촉각성을 다시 이 작품을 보면 손을 넣어서 이렇게 한번 쓱 훑어보고 싶은 충동을 느끼는 거예요. 실제로 하기도 하고. 조각, 이 3차원 예술은 조각이 이런 것, 공예품 이런 것들은 다 촉각성을 갖고 있기 때문에 그린버그는 2등 예술이라고 취급했던 거거든요. 오로지 시각에 의존해야만 그것이 바람직하지 거기에 촉각에 낀다든가 이런 것들은 다 세련되지 못하고 촌스러운 것이다. 그래서 그걸 갖다 음성 중심주의 또 시각 중심주의라고 그러는데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이제 설명을 하셔요. 우는 사람은 복되다. 그 사람은 위로받을 것이다. 그래서 뭐 그런 식으로 얘기할 때 예수님 발치 아래서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예수님의 음성을 들은 사람이 가장 진리에 가까웠던 거예요. 나중에 성경 보면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어. 예수 가라사대. 불경도 그렇죠? 예, 부처님 말씀하시기를. 아무리 우리가 성경을 갖고 연구하고 아무리 우리가 불경을 갖고 얘기해도 그것은 다 2차적인 것이고요. 문자로 된 거다 2차적인 거예요. 예수님의 육성을 듣고 예수님의 모습을 바라보면서 그 얘기를 들은 사람이 가장 진리에 가까이 있었던 거죠. 그래서 그걸 갖다가 음성 중심주의 또 시각 중심주의라고 그래서 예술에서도 시각 예술과 음악이 최고의 예술이고 나머지 촉각이 끼어드는 무용이라든가 조각이라든가 이런 것들은 또 B급 예술이라는 이제 그런 취급을 하는 경향이 있었던 거죠. 근데 지금 에바에서는 여기에 대담하게 촉각을 끌어들인 거예요. 근데 이런 미니멀 아티스트 중에 이제 리차드 세라라는 사람이 있는데 시청 앞에다가 커다란 그 철판 조각을 갖다 세웠어요. 그런데 이게 지나가던 사람이 오줌도 넣고 취객이 토하기도 하고 또 걸어다닐 때 이게 불편하다 막 곧바로 시청으로 들락날락하지 못하게 갖고 이걸 다 치워라 갖고 결국은 치우게 돼요. 그래서 옮긴다. 그러니까 리차드 세라가 소송을 걸어갖고 난 이 작품 폐기하겠다. 왜냐? 난 이 작품을 여기 세울 때 이제까지 모든 이 도시 이 건물 이 도시에 사는 사람들 이 사람들과 역사와 취향과 그 삶의 이야기들을 다 고려한 나머지 꼭 이런 형태의 작품이 이야기 때문에 이 작품은 꼭 여기만 있어야 된다. 이 작품이 이 장소를 떠나게 되면 이 작품은 죽은 거나 마찬가지다. 그래서 이 작품을 폐기해 버렸어요. 결국은. 그래서 장소 특수성, 사이트 스페시픽, 특정 장소성의 예술이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까지 현대 미술들은 다 그림이 딱 그 갤러리 안에만 딱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갖고 이것이 어느 갤러리에 있어도 괜찮은데 이것이 그 환경과 역사와 그 지역과는 아무런 연관이 없는 거예요. 동떨어진 거예요. 우리의 삶과 동떨어진 예술인 거죠. 오로지 예술을 위한 예술, 그 자체를 위한 예술이었던 거죠.